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2차 전지 조립 장비 전문 업체 엠플러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2028년까지 연평균 50%라는 이거 상당히 공격적인 매출 성장 목표를 발표해서 시장의 이목이 확 쏠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사고요. 배터리 조립 공정의 핵심 장비를 만듭니다. 특히 요즘 화두인 전고체 배터리나 건식 전극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 장비 개발에도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엠플러스가 내놓은 IR 자료를 좀 바탕으로요. 이 50% 성장 목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또 그 근거는 뭔지, 실행 계획은 탄탄한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문가 한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M 플러스 전략의 핵심은요,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비용 고성장.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그걸로 2028년까지 매출 7천억 원, 이걸 달성하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7천억 원이요? 와, 현재 매출 규모로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목표인데요. 솔직히 이게 실현 가능한가 좀 물음표가 찍히는데 이 밸류업 계획이라는 거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3월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요. 목표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로 2028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걸 50% 이상으로 잡았고요. 네, 50%요. 둘째는 이제 주주 환원 차원에서 배당 성향을 10% 이상 유지하겠다. 5배당까지? 네. 그리고 셋째는 2027년까지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을 80% 이상 달성해서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야, 성장, 주주가치, 투명 경영,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접겠다는 거네요. 상당히 의욕적인데요? 맞습니다. 뭐랄까,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근데요, 연평균 50% 성장, 대단한 목표인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라고 해서 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가 있잖아요. 가격 문제도 있고 또 혹시 안정성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난관은 어떻게 극복할 계획일까요? 그걸 기술력으로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겁니다. 결국 캐즘의 원인이 가격이랑 안정성 이 두 가지인데 이걸 기술로 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용매 없이 전극 만드는 건식 코터 이걸 개발해서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낮추려는 거고요. 건식후토 효율 좋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문제는 전극 밀도를 확 높여서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고체 배터리용 롤프레스 같은 거요. 이런 차세대 장비 개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기술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본적인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은 수익성이 받쳐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2년 연속 흑자를 냈다고는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물론 21년, 22년에는 적자였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21년, 22년 적자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이 컸습니다. 수주가 줄고 또 장비 설치가 지연되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23년부터는 수익성 중심으로 좀 선별 수주를 하면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요. 흑자 전환 배경에는 오랜 업력에서 나오는 그런 관리 능력도 있고 또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통해서 원가 절감한 부분, 또 해외 고마진 프로젝트 수주나 기존에 납품한 장비들 유지보수 수익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는 1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작년에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그걸 발행했던데 혹시 자금 사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또 만약에 26년에 4천억 원 수주, 이걸 가정한다면 증자 없이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할지도 궁금하네요. CB 발행권 말씀이시죠? 회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400억 원 CB 중에서 150억 원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250억 원만 기존 투자자들 대상으로 다시 발행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환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회사의 비전에 동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상환 요구 시에 대응할 현금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자금이 한 1,100억 원 정도 되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고려하면 4천억 원 수준의 수주까지는 증자 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820억 원 투자로 7천억 원, 나아가서 1조 원 매출이 가능한 생산 능력, 그 캐파를 확보한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진짜 좀 놀라운데요? 아, 네. 그게 이 장비 업종의 좀 묘미랄까요? 이게 뭐 반도체 공장처럼 아주 비싼 클린룸이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넓은 조립 공간, 쉽게 말하면 그냥 큰 창고 같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생산 능력을 확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뭐 첨단 실험실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인 조립 경락고를 짓는 셈이랄까요? 현재는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 캐파인데 기존 공장 2배 규모로 신규 공장을 지으면 이제 1조 원 매출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부지 매입은 이미 220억 들여서 끝났고요. 착공은 2026년 중반쯤으로 예상하고 건축비가 한 600억 정도 들 텐데 이건 보유 자금하고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효율적인 투자 계획이네요. 근데 왜 시장에서는 아직 이 회사를 좀 박하게 평가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캐즘 영향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IR이나 PR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기술 선도 기업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소통 강화 중요하죠. 그럼 그 기술력이라는 거, 경쟁사를 좀 압도할 만한 구체적인 우위,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술력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예를 들면 그 전극 자르는 노칭 장비가 있는데요. 분당 600매를 처리하는 600ppm이라고 하죠. 이 초고속 기술로 경쟁사 대비 생산성이나 비용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하고요. 또 전극 쌓는 스태킹 속도도 0.4초 이하로 이게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탭 웰딩이나 패키징 장비도 가격이나 성능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요. 수주 확신은 단순히 우리 기술 좋다 이걸 넘어서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나 자사 기술 개발 완료 시점, 또 경쟁사 동향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요. 내부적으로 수주 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데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장비 개발,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결국 장기적인 승부수가 될 텐데요. 신사업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합니다. 1순위는 기존 주력 장비의 성능 고도화. 이게 25년 양산 수주 목표고요. 2순위가 건식전극 공정 장비. 이게 26년 수주 목표. 그리고 3순위가 바로 전고체형 초고압 핫프레스 머신이나 다단 롤프레스 머신 개발. 이건 27년 수주 목표입니다. 27년이요. 네, 전고체 장비는 다양한 소재와 제조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고압 핫프레스하고 다단 롤프레스 이 투 트랙으로 개발 중이고요. 실제 양산 라인 적용은 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2030년이요? 어우,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전기차 시장 변동성 같은 위험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주행거리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아주 분명합니다. 따라서 엠플러스가 이 개발과 수주에 성공한다면 뭐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향성 자체는 확실하다. 오늘 들어보니 엠플러스 정말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굉장히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네요. 수익성 관리나 신공장 건설 같은 실행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 야심찬 청사진을 시장에 믿을 수 있도록 매분기 실적이 정말 견조하게 나와줄 것이냐. 그리고 둘째는 그 기술 개발 성과와 수주 실적이 얼마나 빨리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엠플러스의 이 과감한 도전과 현재 시장의 평가 사이의 간극. 여러분은 이 간극이 앞으로 어떻게 좁혀질 것으로 보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